지금부터 박변의 산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장해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눈의 장애 중에서도 시력장애의 경우 장해 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력의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콘택트 렌즈는 제외를 하고요. 다만 상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 이제 부등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생겨서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력장애 판정에 있어서 우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1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암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두 눈이 모두 실명되지는 않았지만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이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2급에 해당이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3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4급을 받게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5급에 해당되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6급이 되게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7급에 해당되고요.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8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은 산재장애 제9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의 60%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시야는 자동 시야계 또는 수동 시야계로 측정을 하며 절대 암점을 채용하고 비교 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은 산재장애 제10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 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11급을,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 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12급을 받게 되는데요.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하는데 한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 각도는 약 50도, 두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 각도는 약 45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이나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장애 제1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체 부위별 산재장애 등급의 판정, 눈의 시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눈의 시력장애에 대한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은 시력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산재장애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